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했지요. 이걸 위해 사건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1000만 배 더 강해졌다. 이런 포효 들어보실까요? 저 안철수 2012년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해졌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파면 구속된 대통령 박근혜가 재직 당시 각계각층의 민원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의 민원은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뇌물죄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나라빚이 총 184조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돌파한 것입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했지요.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교도소 인근에서 무장시위대가 공수부대 한 명을 총격해 다치게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위대가 교도소를 공격해 2,700여 명의 죄인을 탈출시켰다. 이랬는데 하지만 교도소 습격 사범으로 지목됐던 시명희 씨는 군이 자백을 하라며 폭행과 고문을 가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편 1980년 5월 21일에 사망한 류영선 씨를 망자임에도 이틀 뒤 발생한 교도소 습격 사건의 주모자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교도소 주변에 암매장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세력이 너무 작고 호남에 대한 의존이 심하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당 국회 의석수는 39석인데요. 전체 300석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국민의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는
9만 명이 투표했지만 영남 지역 경선에서는 총 투표수가 10,000표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계각층의 민원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안종범의 업무수첩에는 주요 관공서나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인사 민원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안종범에게 민원을 전달한 당사자들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 경제인은 물론이고 언론인들까지 사회 전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특히 박근혜는 최순실과 관련한 민원은 안종범에게 수시로 반복해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민원을 관리할 담당관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015년 3월 15일자 업무수첩을 보겠습니다. 업무수첩에는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연결, 그리고 상단에는 VIP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의 지인 회사인데요.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10억이 넘는 이득을 보았습니다. 2달 뒤 박근혜는 다시 한번 KD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내리며 집요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박근혜는 최순실 관련 민원에 협조하지 않는 인사에게는 직접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2015년 당시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택 전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관련 보도입니다. 박근혜가 201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SK 최태원 회장만 사면하도록 지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 8월 2일자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LIGX, 한화X, SKO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모 상단에는 VIP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요. 박근혜가 다른 재벌 총수들은 배제하고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만 지시한 것입니다. 이보다 9일 전인 2015년 7월 25일에는 박근혜가 당시 SK 김창근 스펙수 추구협의회 의장과 독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로비를 받고 최태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서류 보관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학서류 보존 기한을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시호의 연세대 입학 특혜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를 조사했지요. 하지만 1998년에 입학한 장시호의 입학 서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규정을 바꾼다 한들 1998년에 입학했으면 지금은 이미 없어졌겠군요. 장시호 입학 서류가 말이죠. 이것을 종이가 아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할 방법은 없을까요? 반영구적으로 말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나라 빚이 총 184조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돌파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2015년보다 35조 늘어난 630조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로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 증가 추세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복지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안일하게 보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월호 선체 진흙 제거 과정에서 발견한 스마트폰을 불순물 제거도 하지 않은 채 지퍼백에 보관한 것입니다. 바닷물에 빠진 스마트폰은 기계 세척에 쓰이는 증류수인 극초 순수액에 담가서 불순물을 빼야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히는데요. 네, 이걸 그냥 지퍼백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기기 내의 영상이 복원된다면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상규명 관심이 없는 거네요. 해양수산부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외제차인 벤츠 차량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는 4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대형차 교통사고에서는 벤츠 차량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3위는 독일의 BMW였습니다. 강남구에서 중형차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차량은 BMW입니다.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4만여 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외제차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극도로 조심해서 운전하거나요.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자리를 두고 낙하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조만간 3년 임기의 신임 센터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공공의료 경력이 전무한 보건복지부 행정관료 출신 인사가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측은 문제의 인물을 뽑으라는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 네, 역시 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가짜 뉴스를 퍼날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신현희 구청장이 퍼나른 가짜 뉴스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카카오톡방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공개한 내용이라며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허위 사실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입니다. 93명이 모여있는 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사람은 전직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물은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퍼날랐던 가짜뉴스도 최초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뉴스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는 손석희 앵커와 설전을 벌여 화제인데요.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손 박사도 재판받고 있으면서 그 질문하면 안 되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고. 예.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홍 후보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그 내용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물으니까 그것은 예. 내가 수없이 언론에서 한 이야기고 또 JTBC에 와서 내가 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 찾아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걸 물으시라는 거죠. JTBC의 시청자들도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바로 저희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JTBC의 시청자들은 당연히 홍 후보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유승민 후보 하는 말에 예.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답변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 드리긴 좀 뭐한데, 홍 후보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터넷에서 계속 다 찾아보려면 제가 인터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답변하기 곤란하죠. 수없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네. 비문재인 진영 연대론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강론 등 연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김종인 전 의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김종인 전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 안철수 지금 후보의 자강론 또 우리 문재인 후보의 적폐론, 네. 적폐 청산론 네. 이게 다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가서 이 선거가 끝나고 정부를 갖다 수립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다른 정당에서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통합정부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참 말들을 갖다 자꾸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무슨 자강론이니 무슨 적폐 청산 헌대느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램프, 즉 차량용 출입문을 절단했습니다. 인양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절단된 램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적절한 대처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SBS 보도입니다. 해수부는 당시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이 뒤늦게 파악돼 보존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 인양 전에는 해저면과 맞닿아 있어 화물램프 잠금 장치의 파손 여부와 개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적어도 2015년 초엔 출입문 개폐 장치의 파손 가능성을 정부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손학규 징크스.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전국 100일 민심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그날 북한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 그날 저녁 방송에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지난 1월 초 TBS 라디오에 출연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후에도 징크스는 계속됐는데 2년 3개월간의 전남 강진 집거를 마치고 만덕산에서 하산한 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민의당 입당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웃지 못할 징크스는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징크스는 이것. 2007년 대선부터 내리 3번 당내 경선에서 2등을 했다는 점. 우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로 기호 4번 정동영 후보자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2위인 손학규 후보와는 예상 외에 많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2012년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문 후보는 13개 지역 경선에서 모두 이기며 2위 손학규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2017년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85.4%를 득표하며 손학규 후보 12.4%, 박주선 후보 2.2%에 그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징크스는 이렇게 손학규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한 당내 후보는 항상 2등을 했다는 점. 우선 2007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위인 정동영 후보와는 532만여 표, 22.6%포인트 차로 역대 최다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469만 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3.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은 5월 9일 그날은 이 징크스를 다 깨고 안철수의 시간이 될까?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시간이 오니 패권의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날씨.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서해안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 80mm 이상, 내륙에는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5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4월 17일까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청취하시고요. 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냐? 제가 거기 출연하거든요.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